멀리 두고 넓게 보면 새로운 그림이 보입니다. 빅픽처 시간이고요. 함께해 주실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 섹터입니다. 그동안의 주가 약세 움직임 뚜렷하다가 이번 주 중반부터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은 확실히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향후의 전망까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예상 컨센서스가 2천억 정도 적자였는데 거의 1조 육박한 수준으로 나왔고 주가는 강하고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해서 분기 적자가 약 9천억 정도 나왔죠. 상당히 좀 많은 적자가 이제 시현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 무렵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강세죠. 적자 원인을 살펴보니까 현재 후판 가격,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주요 재료인 철강 가격이 톤당 115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러한 것들이 주요 적자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런 정도의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해서 대규모 충당금을 일단 설정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향후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후판 가격은 우리가 견뎌낼 것이다라는 것을 이번 2분기에 다 적자로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증권사의 예상과는 달리 후판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익은 조금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반기에 보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나타난 실적을 놓고 보면 증권사 예상보다 좀 큰 폭의 적자를 시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그 회사가 나름대로 충당금을 좀 많이 잡아놓은 영향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세는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제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러한 뉴스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수주를 받고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받아놓은 수주 물량들이 지금 건조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다 보니까 저가에 수주한 것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오늘 상승 원인은 지금 최근에 좀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높은 가격의 수주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승한 후판 가격에 반영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적자가 앞으로는 조금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향후 실적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한 요소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약간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몇몇 조선사들은 이미 상반기에 1년치의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다라는 뉴스, 그리고 국내 조선 업체들이 뭐 몇 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매일매일 전해지는 이런 수주와 관련된 공시들을 굉장히 상반기에 많이 봤는데 실적은 이렇게 안 좋고 이런 괴리감은 어디에서 온다고 봐야 될까요? 예, 수주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바로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손익구조의 반영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수주업 같은 경우 수주라는 것이 그 수주를 주는 쪽에 입장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적 괴리가 발생하거든요. 앞서 한 것 드렸다시피 수주를 받아오면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이제 발주를 해서 원자재를 발주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인도하는 데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주는 앞으로 2022년, 2023년에 반영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선업종이 갖고 있는 대금 결제 방식도 한 가지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헤비테일 방식인데요. 수주를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50%를 주고 최종적으로 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하면 50%를 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뒤에나 50% 대금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회계에 정산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 수주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단기의 시세를 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참으셔야 되지 않겠는가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차가 좀 있으니까 반영될 때까지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리자라는 관점이신 건데 또 조선을 전방 사업으로 하는 이런 조선 기자재 섹터 부품 업체들도 상당히 좀 많잖아요. 이쪽은 좀 어떤가요? 어,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부품 업체들은 지금 뭐 당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업종이 좋다 보니까 앞서 계속 수주와 인도의 괴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부품 업체들은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재 수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정 마진을 챙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전방 산업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보니까 활발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세의 어떤 차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부품 업체들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 좀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지만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당장 수주 실적에 따른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향후에 투자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모든 악재들이 반영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기준으로도 봤을 때 감자와 유상증자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약 한 1조 가까이 적자를 시현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따라서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13만 원대면 상당히 역사적 저점 수준이다. 물론 역사적 저점은 이제 10만 원이 깨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30%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갈 길은 더 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당장 어떤 다른 플랫폼 관련주들이란지 이런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 지금 조선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차를 반영하면 하반기도 조선 섹터는 실적은 일단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계속 적자 예상되는 건가요? 또 실적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금으로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 충당금이라든지 비용 압박 부분들은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후판 가격이 떨어진다라면 충당금 환입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적자가 3분기에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보다는 3분기 때는 보다 개선된 재무제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투자 포인트를 삼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점 가능성 높다라고 해주셨는데 조선 섹터 내에서도 토픽이 있다면 어떤 기업 보세요? 아무래도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감자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아무래도 물론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회사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조선해양이 여타 다른 회사 대비해서는 실적이라든지 수주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시간 여유가 없고 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부품 섹터, 중장기적으로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이 조선업체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조선업종에 투자하신다라면 단기 시세보다는 긴 시세 그리고 이게 경기 민감주들이 경기 사이클이 돌 때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안 좋다는데 주가는 어제는 왜 이렇게 강하지?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시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무더위만큼이나 좀 답답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올라가는 것은 또 컨텍스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따라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죠. 일단 기다리면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정도로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한 템포 좀 쉬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마냥 지금 2020년처럼 매매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총정리, 큰 그림은 쉬는 것도 투자자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